자식들이 나이가 들어도 언제나 자식 걱정에 맘 편히 잠 못 주무시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행여나 자식들이 잘 안 되면 내 탓이 아닐까 걱정하고 나이 들어 자식들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행여나 짐이 되지는 않을까 아픈 티도 잘 내지 못하고 괜히 병원비로 자식들 고생시킬까봐 말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미안함과 후회로 잠 못 드는 노후를 보내는 부모님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조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자식들이 잘 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시다면 가정에 있는 아들, 딸들에게 오늘의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자식이 청소년이거나 아직 젊다면 특히나 오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자식에게 죄책감 느끼지 않고 마음 편한 노후를 즐기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식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시대가 되었지만 옛날에는 많은 아이를 갖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편애가 당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아들과 딸에 대한 편애가 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런 편애는 존재합니다. 이같이 부모에게 차별을 당한 장녀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친언니가 장녀이고 중간에 오빠가 하나 있고 전 막내예요. 언니는 부모님이 동생 둘이니 학비를 대줄 수 없다 해서 집 근처 지방대를 졸업했어요. 서울에 있는 학교에 갈 수 있었는데 공부를 잘하지도 못하면서 서울까지 왜 가냐는 식으로 길을 죽였던 것 같아요. 언니는 욕심을 못 버리고 대학 시절 편입 공부를 위해 부모님께 지원 요청을 했는데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유학 가고 싶다고 했더니 딸은 시집 가면 그만인데 투자하면 아깝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니는 졸업 후에 언니 힘으로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아마 언니가 졸업한 학교에서 제일 취업이 잘 된 케이스였어요. 직장 다니면서도 학벌에 한이 맺혔는지 좋은 학교 대학원을 스스로 벌어서 갔고 의사인 형부 만나서 결혼도 스스로 번 돈으로 했어요. 학교 다니고 하느라 혼수도 그리 많이 못하고 기본만 해간 걸로 알아요. 저의 친오빠는 수능을 잘 쳐서 좋은 대학 중 한 곳에 갔고 좋은 원룸에서 알바 한 번 안 하고 공부했고 대학 시절에 의전원 시험 공부도 4년을 지원해줬는데 결국 의전원에 못 붙었고요. 지금 나이가 31살인데 아직 취업준비생이에요. 지금 거의 성격 파탄자가 되어 부모님이 취업하라고 하면 신경질 내고 사회 탓하고 그래요. 언니는 결혼 후에 2년간 명절에 오고 그 외 연락이 없고요. 올해 추석 때도 연락이 안 왔고 엄마가 울고불고 전화하니까 바쁘다며 냉정하게 끊더래요. 오빠 취업하면 한번 갈게라고만 하네요. 부모님이 언니한테 연을 끊을 정도로 심하게 한 건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실 편애도 편애지만 형제가 그 편애를 특권처럼 누리며 의기양양해서 항상 자기가 우위에 있다는 걸 내세우고 깔보려 하는 것 때문에 더 힘들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차별받은 것은 커서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부모님의 말투에서 차별을 느끼고 서러워서 울면 질질 짠다 비웃던 엄마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남동생은 엄마를 등에 업고 나를 무시했었는데 부모님은 그걸 보고도 모른 척한다면 그 서러움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딸들이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를 한 사람으로 본다고 해도 내가 왜 이런 환경에서 자라야 하지 하는 서러움과 억울함 같은 건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웃지 못할 사연도 있습니다.
어느 날 대지진이라는 중국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에서 엄마가 참사 중에 쌍둥이 딸 아들 둘 중에 하나만 살릴 수 있다는 말에 아들을 선택했고 당시 중학생이던 나는 엄마가 너무했다 라고 했는데 우리 엄마는 그래도 동생이잖아. 나라도 동생 구해달라 할 거다 라고 말했고 그 말에 난 얼마나 상처 입고 충격받았는지 모른다. 사실 이런 말은 농담으로라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상처받은 자식들은 나이가 들수록 부모의 연락을 피하게 됩니다. 특히나 부모님들 중 자신이 자식을 차별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사과를 한다면 우리 자식들은 부모를 끊임없이 용서할 텐데 부모가 직접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지 못하면 안 좋은 감정이 쌓여 결국 연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자식들을 편애하는지 모르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들은 자식들을 편애하는 것은 나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알게 모르게 자식들을 편애합니다. 본인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똑같이 내가 낳은 내 새끼들인데 왜 유독 한 아이에게는 잘 대해주고 한 아이에게는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옛날에는 성별에 따라 편애를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예전에 남자 형제들에게 차별을 당했던 엄마가 아들보다 딸을 더 신경 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예전 모습을 닮은 아이에게 더욱 애정이 간다고도 합니다. 이 밖에도 아이의 능력이나 성격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사실 더 어렵죠. 하지만 자식들은 부모님의 태도를 다 느낍니다. 누구 한 명을 아낀다고 다른 자식을 아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차이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라면 내가 누구를 더 애정하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내가 제일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자식이 누구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내가 신경을 덜 쓰는 자식에게 관심을 주어야 합니다. 부모의 편애는 가정의 화목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냐오냐 키운 자식은 부모 고마운 줄 모르고 편애를 당한 자식은 쌓인 게 커져 부모와 손절하려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식적으로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내가 왜 이 아이만 좋아하는지 이유를 파악하고 앞서 말했듯 자식이 차별받는다고 느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또한 조심하셔야 할 것은 한번 밉보인 자식들은 부모가 계속 안 좋게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자식 중 한 명에게 내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 아이가 무엇을 하든 그 아이를 안 좋게 보게 될 것입니다. 다들 영조와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영조는 사도세자의 모든 행동을 싫어했습니다. 이미 마음에 안 들어서 뭘 하든 화내고 고함을 쳤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비극이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이 아이의 너무 안 좋은 모습만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대 브리튼인의 지배자였던 리어 왕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제 늙었기 때문에 딸에게 나라를 3등분해서 나눠주고 자신은 대접받으며 편안한 노후를 살려고 생각했다. 리어 왕은 독특한 방식으로 땅을 나눴다. 세 딸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들어보고 그 이야기에 따라 땅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기로 했다. 첫째 딸 고네릴과 둘째 리거는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온갖 아름다운 언어로 리어 왕에게 자신들의 사랑을 표현했다.
그리고 리어 왕은 그들의 표현에 흡족해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딸 코델리아의 아름다운 말을 기다린다. 정직하고 과장할 줄 모르는 코델리아. 진정으로 리어 왕을 사랑하는 코델리아는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덤덤하게 대답했다. 자신을 감동시킬 말을 기다리던 리어 왕은 기대에 못 미치는 답변에 화를 내며 코델리아를 추방하고 나라를 두 딸에게만 2등분해서 나눠줬다. 그러나 나라를 물려받은 두 딸은 곧 본색을 드러내고 아무런 권력도 없는 아버지를 냉정하게 대했다. 울분을 참지 못한 리어 왕은 궁전을 나와 폭풍우가 몰아치는 황야를 헤매면서 불효한 두 딸을 저주하며 광란한다. 프랑스의 왕비가 된 코델리아는 리어 왕의 참상을 전해 듣고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영국으로 진격했지만 패하고 만다. 아버지와 함께 포로가 된 코델리아는 병사의 손에 교살되고 리어 왕은 죽은 딸의 시체를 안고 슬픔에 못 이겨 절명한다. 위의 교훈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자식을 판단하거나 자식의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해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식에게 다 퍼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자식의 교육비는 물론 심지어 결혼자금까지 그것도 빚을 내서 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서양은 물론 일본도 자식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만 도와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학 등록금 정도는 도와주되 완전히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른 부모도 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당연한 사회 인식으로 자리 잡아버린 건지 몰라도 이것은 정말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자녀를 도와주는 것보다 내 노후 자금을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한 것입니다. 이 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대학 교수님이나 노후를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는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자식에게 줄 거면 반만 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일찍부터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은 없다고 말하고 자식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금전적인 지원이 곧 자녀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재앙을 물려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자식을 망칠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의 최고 자산가 중 한 명인 워렌 버핏도 자신의 재산 중 85%를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일찍이 자녀들에게 선언했다고 합니다. 자식들의 인터뷰를 보면 어려서 이 말을 듣고 자랐는지 전혀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 없이 오히려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 돈 걱정 없이 맘 편히 살게 해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돈을 잘 다루지 못하거나 부모님 재산만 믿고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과연 물려준 재산이 오래 갈까요? 오히려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사람이 나이 들어 돈에 허덕이는 예는 아주 흔합니다. 다음은 자식들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고 결국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안타까운 할머니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과거에 유명 제화업체를 운영하며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당시에는 사업이 잘 돼서 러시아에 수출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나이가 들어 큰딸과 아들에게 수십억짜리 건물 한 채를, 막내딸에게는 월세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고시텔을 물려줬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아들과 막내딸이 재산 문제로 크게 싸우게 됩니다. 결국 할머니는 고시텔 소유권마저 아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막내딸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오빠는 부잔데 왜 오빠한테만 자꾸 주냐, 그런 거 없어도 오빠는 잘 먹고 잘 사는 데라고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막내딸에게 집을 사준 대신 자신과 같이 살자고 해서 같이 살다가 2년 후에 막내딸은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딸이 앙심을 품고 할머니를 내쫓은 것입니다. 결국 할머니는 아파트 복도에서 살게 되는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건물 물려받은 자식들은 도와주지도 않고 막내딸은 차별했다며 복수하는 정말 최악의 노후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들이 자기 능력으로 돈을 벌 수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능력은 없고 물려받을 것들만 축내다 보니 이런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노후 자금을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내 자신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설마 자식이 그러겠어? 라는 생각은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식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자식들 고생하는 모습 보면 안쓰러워서 또 주려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더라도 반은 내 노후 자금으로 남겨놓고 주어야 합니다. 방금 사연 말고도 자식에게 재산 물려주고 버림받은 부모들의 사연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서울에 사는 74세 할머니는 1998년 숨진 남편에게서 2층짜리 집 한 채를 물려받았습니다. 3남매를 둔 할머니는 20대 초반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 고생하며 사는 장남을 가엾게 여겨 다른 두 자녀를 설득해 2층 집을 장남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 뒤 할머니는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수술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신체마비가 왔습니다. 6개월의 병원비가 3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다른 자녀들이 장남에게 연락했지만 돈이 없다는 단호한 대답만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물론 물려받고 부모님을 잘 모시는 자식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는 삶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받을 때만 고마워할 뿐 이내 받은 건 생각 안 하고 부모님 모시기를 꺼려하는 자식들이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주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이어야 합니다. 앞서도 얘기했듯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이 행복한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자식이 잘 되게 하려면 꼭 지켜야 하는 두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자식을 생각해서 해준 행동들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날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식 없이도 노후에 도움되는 삶의 지혜 3가지를 소개해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상 바쁘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바쁘면 남들에게 관심이 떨어지게 됩니다. 내가 하루 종일 한가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 참견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자식들 일에 참견하면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바쁘게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과 함께 하루를 사는 것이 노후의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과거에 자식들에게 잘 못해줬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자식들에게 못해줬으니 지금이라도 자식들에게 사랑을 줘야겠다. 내 마음을 표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은 방향입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상처 준 것을 늦게라도 깨달았으면 그 즉시 자식들에게 마음을 표현하세요. 과거의 잘못으로 아파할 시간에 이렇게 표현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은 건강입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건강을 챙기지 못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적어지게 됩니다. 맘 편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강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각자 건강의 상태가 다르겠지만 각자의 상황에 맞게 다들 건강 관리는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